그래도 우리나라 뭐 공당의 제1당의 대표의 뭐 부인까지 되시는 분이니 정 못 오겠다면 뭐 서면 조사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막 양보를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정말 갑자기 또 김혜경 씨가 아니야 검찰에 가겠다. 이제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다 모습도 공개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기자들이 막 그 차에서 내려서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자들이 옆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기자들 질문은 일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미리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변호사가 이제 김혜경 씨 앞에다 앉혀놓고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라리 콜콜이 정말 분단위로 다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절대 대답하지 말아라.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눈길도 주지 말아라.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는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청사로 들어갔다가 이제 조사 마치고 2시간여 만에 나왔다고 그러죠. 왜 진술 거부를 했으니까 그대로 나와가지고 차 타고 이제 집으로 간 겁니다. 진술 거부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묵비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높게 뭐냐?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봤을 때 이건 재판을 받는 거는 피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김혜경 씨의 거의 몸종 역할을 했던 배소연이라는 5급 공무원 이 사람들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때 1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긁어가지고 그게 유죄가 된 거거든요. 국회의원 부인들 3명 불러다가 그때 선거 국면에서 이제 대접을 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유용은 이제 별도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마당에 그보다 등치가 훨씬 더 큰 이건 뭐 수천만 원짜리 그건 이제 10만 원짜리 예를 들면 말이죠. 10만 원짜리가 유죄가 나왔는데 수천만 원짜리 그게 몇백 배 더 액수가 큰 것이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공분을 일으키고 충격 속에 충격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법인카드 뭐 사과 사 먹고 뭐 소고기 사 먹고 뭐 샌드위치 사 먹고 뭐 별거 다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말이죠. 수백 곳 음식점에서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왜 진술을 거부하느냐? 뭔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뭐라든지 뭐 그거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든지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왜 그때 입을 딱 닫고 있느냐?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판사 앞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김혜경 씨가 입을 열면 가령 그때 나는 뭐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배소연한테 전화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문 밖에다가 그 음식 보따리를 놓고 가면은 내가 문 열고 음식 보따리가 와 있네. 그래서 집 안으로 들고 간 것뿐이지. 그걸 뭐 내가 시킨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검사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다가 재판 받을 때 그 김혜경 씨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탄핵하는 그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논리를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검사한테 미리 시험 답안지 알려주면 안 된다. 검사 공부시키지 마라.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가르쳐주지 않겠어.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네.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제 뭐 명명백백하고 증거물들이 워낙 뚜렷하고 그다음에 배소연하고 조명현이라고 7급 공무원 있잖아요. 배소연은 5급 여자, 조명현은 7급 남자. 조명현이 이제 현장 돌아다니는 심부름을 다 했던 겁니다. 뭐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그 샴푸, 일제 샴푸 청담동에 가서 사다가 거기다가
관전 목욕통에다 갖다 놓고 이런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그 음식도 사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명현 씨. 그다음에 전화로 지시를 한 사람이 배소연 씨. 그래서 배소연과 조명현 사이에 주고받은 그 전화, 통화, 녹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라리 콜콜이 그 녹취 내용이 이걸 빼박이라고 하죠. 스모킹건.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저거가 쟁점이긴 합니다. 그걸 이제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는 일이다. 배소연이가 충성심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다가 갖다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먹었을 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배소연이 5급 공무원이면 배소연 위에 국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그 경기도 도지사님하고 5급 공무원 사이에는 또 다른 그 간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배소연한테 이런 거 지시한 적 없다. 라고 지금 이제 이재명 부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참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 선출직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이 와이프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서 이걸 누가 샀는지를 모르고 먹는다? 초등학교 애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누가 줬는지 엄마가 줬는지 아빠가 줬는지 이집 아저씨가 줬는지 길가는 행인이 줬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왜 줬는지도 알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배소연이 자기 돈으로 개인 돈으로 그냥 이재명 대표 부부를 너무나 흠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그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난 오래전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 너무너무 흠모한 나머지 내 봉급의 절반을 잘라내서 내가 음식물을 갖다 바치겠노라. 이렇다고? 당연히 경기도에서 어떤 돈이 염출이 됐고 그 공금으로 이 물건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경기도에서 무슨 공적인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법인카드로 쓴 다음에 그 법인카드의 사용 용도를 다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감사받아야 되니까 사용 용도를 무슨 과 직원들 회식 무슨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 운동회 단합 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돈들에서 조금씩 뜯어내 가지고 경기도 지사님한테 가서 음식을 갖다 준 거 아니냐. 이게 배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정당한 임무를 배반했다. 그래서 배임이 되는 겁니다. 배임은 횡령이 되는 겁니다. 배임, 횡령. 이게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경기도 도민을 위해 써야 되는 경기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 중에 일부를 뜯어내가지고 봉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자기 입속에 들어간 음식을 시켜서 먹었으니까 배임, 횡령이 되는 겁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의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된 그 변호인들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건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 기소가 될 것이다. 김혜경 씨가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았으니까 그건 절차상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그 길목의 마지막 길목인 겁니다. 소환 조사, 당사자 소환 조사. 왜냐하면 그 심부름을 했던 배소연과 조명현은 이미 다 조사를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샀다는 그 음식점 압수수색도 다 끝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어. 뭐만 조사하면 되느냐? 김혜경 씨 불러다가 들으면 되는데 진술 거부. 오케이. 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도 대답 진술 거부. 뭐라고 물었습니다. 진술 거부. 그렇게 해서 그걸 재판에다가 갖다 내는 겁니다. 공소장에다가 딱 첨부를 해가지고 김혜경의 진술 조서, 진술 거부 조서가 되겠네요. 재판이 열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가 다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인데 그러면 이재명은 재판이 5개로 드러납니다. 대장동 백현동 있죠? 그 재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하고 엮여진 그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재판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 하나하고 백현동의 그 토지 용도를 4단계 점프 상향했을 때 그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다 허위사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위반,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이 위증교사. KBS PD하고 이재명 변호사가 김병량 성남시장한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또 다른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수행비서였던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술해달라. 그 위증을 시켰다. 위증 교사. 이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10월 달에 이제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게 검찰이 가령 구형을 뭐 500만 원 벌금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깎여가지고 30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게 항소심에서 300만 원, 대법원에서 300만 원 나오면은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만 넘어도 150만 원만 나와도 벌금형이 120만 원만 나와도 아무튼 100만 원을 넘는 순간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면은 뭐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니까 당선 무효형이 내리나 마나 나는 똑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못 나가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 플러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받았던 대통령 선거 국고 보조금 430억 그걸 토해놔야 됩니다.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하나 딱 얹어졌다.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되면 이제 올가을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5개를 받게 된다. 별이 5개 뭐 이런 광고 있더군요. 별이 5개